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저걸 할게요, 공유를. "왜 신랑은 안 찌고 나는 찌는가?" 분명히 다른 게 있겠죠. 이제 우리 준이쌤 남편분 봐서 아는데 운동하시던데요. 준이쌤은 아니지? 운동 요즘 하기 시작했지. 그치, 그치. 운동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뒷말을 끝까지 들어야죠. 한다고. 자, 어 제가 이 책을 3년 전인가 아마 한번 읽은 거로 기억이 나는데 다이어트가 늘 새롭듯이 저는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어 새 책인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지난번에 읽었던 건 레드 선이 되고 오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읽게 되었거든요. 3주 만에 근육은 살리고 체지방만 뺀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다이어트죠. 제가 이번에 사실은 9월 말에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에 어디서 좀 뽑혀 가지고 요트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급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근데 마음은 8월 월부터 먹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혼자 하려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다이어트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좀 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 책을 읽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둘째 주에 추석이 있죠. 셋째 주군요. 추석. 9월 14 일부터 18 일까지 추석이 있는데 저희가 두 조로 나눠서 다이어트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부터 하겠다.' 하시는 분, 첫째 주 요니까 오늘부터 하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19 일부터 하실 분. '추석 지나고 나서 하겠다.'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저희 단톡방에서 인증을 할 거예요. 인증. 쪽팔리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살을 빼야 하며 우리는 건강해져야 하며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하실 건데 아마 꼭 다이어트가 아니라도 '나 건강하기 위해서 이 책이 필요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책을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마른 비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것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식단까지는 완벽하게 100% 하지 않아도 막 굶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내 몸을 좀 챙기는 거 그런 것도 요 책에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은 18 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제가 페이지 수 기록했고요. 같이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구석기 원시인류의 유전자를 가진 21 세기 신인류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단백질을 더 챙겨 먹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거 우리 다 알지 않나요? 그죠?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을 먹는다. 탄수화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뭐 있나요? 탄수화물. 제가 오늘 이러면 안 빵. 되는데 빵. 그죠, 빵. 빵순이가 대답하셨죠? 분명해. 저는 빵은 좋아하진 않는데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 오늘 안 먹으려다가 떡볶이 먹었거든요. 아니 오랜만에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 또 환장하고 먹은 거죠. 자 떡볶이, 빵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식인 흰 쌀밥. 이것도 탄수화물인 거 아시죠? 흰 쌀밥. 그쵸? 뭐 피자 뭐 이런 것도 탄수화물이고요. 자 단백질. 단백질은 두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습니다. 그죠? 동물성은 뭐예요? 육류, 생선. 식물성은 뭐예요? 콩. 콩으로 만들어진 그런 요리들이 단백질이겠죠. 음. 오늘 아마 이번 9월 달 독서 모임 처음 참여하신 분이 박현정 님 그죠? 그다음에 우아미 님, 최미연 님, 심혜정 님. 박경림 님은 웹스쿨만 하셨었죠? 책은 처음이시죠? 아닌가? 아무튼 고렇게 이제 지난달 없었던 분들. 장윤정 님 마찬가지. 저는 책을 좀 그지같이 읽습니다. 저는 그지같이 책 읽기를 여기저기 알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파란색 글씨로 낙서를 하듯이 책에를 낙서를 합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사진을 찍을 때는 연필로 밑줄을 그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볼펜으로 이렇게 파란색 펜으로 쓴 것처럼 제 책에도 실제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낙서를 썼거든요. 화면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막 연필로 긋고 파란색으로 쓰고 이렇게 저는 책을 좀 많이 합니다.
박경님 처음이지만 그지같이 읽는 사람 환영해요. 그지 같은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책에다는 내가 모르는 거, 맞아요. 저도 증거로 못 내놔요. 어디다 기증을 했으면 기증을 했지. 모르는 거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아는 것을 작성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책을 읽는 분들이 밑줄을 긋거나 또는 밑줄을 긋지 않고 책을 읽고 넘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 책은 나에게는 노트여야 돼요. 노트. 책이 아니라 노트라는 개념으로 독서 모임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은 찾아서 작성하기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내용은 저는 알고 있던 내용을 작성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좀 이제 신기한 게 나와요. 전 이 책에서 요 글자 좀 중요했어요.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근데 여기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 알고 계셨어요? 저는 여기 가로에 적혀 있는 유산균은 알아도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책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3년 전에. 음. 모르는 분이 많겠죠.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심혜정님, 류현정님 요 두 분은 그 식품영양학과 그런 어떤 그 영양소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학과를 나오셔서 그쪽에 종사를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산균이라는 건 들어봤어도 프로바이오틱스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검색을 해봤더니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프로바이오틱스랑 앞에가 프리바이오틱스. 그죠? 어. 이름이 비슷한데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가 나오고 가로치고 유산균이 적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유산균이랑 똑같은 얘기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유산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은 정말 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하나래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은 그냥 하나야, 하나.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훨씬 큰 존재예요. 얘가 뭐냐면 이게 그리스어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인데 생명을 위한이란 뜻이래요. 생명을 위한이라는 그리스어고 미생물이라고 들어봤어요? 미생물? 난 미생은 들어봤어. 드라마죠? 미생, 그죠? 근데 이거는 미생물. 그래서 우리의 온 몸을 구성하고 있는, 김준희를 구성하고 있는, 장윤정을 구성하고 있는, 이정희를 구성하고 있는 내 온 몸을 구성하고 있는 미생물.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균 중에 하나를 유산균이라고 얘기하는 거래요. 그 미생물이라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다? 내 온몸을 구성하고 있는 미생물. 그럼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앞에 프리라는 게 붙은 뭐예요? 전처리잖아, 전처리.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이 활동하기 위한 우리 몸에 이제 먹이를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먹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사실 되게 복잡하게 써 있었거든요. 뭐 비소화성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한다는데, 아저씨 몰라. 그런 거 어려운 걸 몰라. 그냥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포함한 전체 미생물,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다? 그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이 살기 위한 먹이. 요거까지 저는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자,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기도 해요. 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는 강사였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멋지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책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을 좀 이해를 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봐요. 근데 아마도 이 책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검색을 하지 않을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검색을 했는데 얘는 아까 왜 장윤정님께서 이 부분이 되게 좀 인상 깊었다라고 채팅 쓰셨잖아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첫 번째, 파란색 쓸까요? 장 건강. 이건 뭐 우리가 유산균이라는 걸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면역력. 여기도 내가 아는 거였어. 이건 몰랐어. 나의 또 다른 영양소를 흡수시킬 때 이 좋은 균들이 필요하대요. 그럼 네 번째, 저 이거 진짜 몰랐거든요. 정신 건강을 지원한대요. 지원. 뭐냐면 저처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 또는 ADHD
산만한 아이들.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검색하니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거. 피부 건강. 피부 건강 증진 생각해보니까 저 옛날에 아토피 있었다는 얘기 강의할 때 많이 하죠. 그때 제가 단백질이랑 유산균 먹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때 결혼 전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먹었었는데 아 피부 건강 증진을 유산균이 시켜주는구나.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먹으라고 할 때 먹었던 것뿐인데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됐고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어요.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유산균은 언제 프로바이오틱스 언제 먹는 게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위를 잘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 위산이 있잖아요, 위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에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때가 제일 좋대요. 그때가 가장 위산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요즘에 유산균이 뭐 워낙 잘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코팅을 몇 겹을 했네 어쨌네 막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좋은 것들을 전에 먹으면 좋다. 이렇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지같이 낙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봤고요. 자, 1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9페이지에 요 단어도 제가 몰랐던 단어인데 요즘 최근에 제가 실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나왔어요. 뭐예요? 고강도 인터벌 운동. 이거 3년 전에 제가 이 책 읽을 때는요. 생소했던 단어거든요. 근데 요즘엔 많지 않나요? 요즘에 인스타 보세요, 인스타? 인스타 릴스를 보면 그 런닝머신 타는 예쁜 언니들이 자기가 살을 뺀 인터벌 운동을 소개한다고 거기다 쫙 써놔요. 근데 거기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에 열라 뛰어. 그다음 중간에 쉬어요. 또 짧게 열라 뛰어. 또 길게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러닝머신을 뛴다는 거는 1시간 뛰었어요. 뭐 2시간 뛰었어요. 이게 러닝머신이었는데 요즘에는요. 고강도. 뭐냐면 잠깐 집중적으로 뛰고 그다음에 걷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살 뺀 노하우를 가지고 뭐 몇 단에 몇 분을 뛰고 뭐 이런 걸 이제 적어 놓은 건데 결국에 이거 이제 우린 처음 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 처음 할 거잖아요. 이제 제가 쭉 인터벌 운동을 제가 검색을 블로그를 해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하실 거면 저 이거 내일부터 할 거거든요. 자, 기본 60초 뛰기. 60초 뛰기. 그 다음에 90초 걷기. 이게 가장 기초의 인터벌 운동이래요. 60초를 뛰고 90초를 걸으세요. 저 이거 내일부터 인증할 거예요. 자, 오늘부터 저랑 이거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내일부터 인증을 해야 되는데, 운동한 거 뭐 내가 내 시간을 인증을 하든, 아니면 내가 밖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셀카로 인증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타임스캠프라고 하는 시계 그 어플 있는 거 아시죠? 그거로 내 운동화를 인증을 하든, 뭐든 인증을 해서 그 방에 올려주세요. 저희 단톡방에. 그래서 저 인증할 거거든요. 기본 60초 뛰고, 90초 걷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인터벌 운동의 가장 기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운동을 하면요. 이 운동이 40분 동안 뛰기만 한 사람의 효과와 같다고 해요. 어. 와, 시간은 절반밖에 안 됐는데 효과가 같다 그러면 그 말을 믿고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와, 이 박용우 의사 선생님이 3년 전에 내가 이 책을 읽었던 3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 이제 이 키워드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책 읽을 땐 뭐가 필요하다? 키워드. 키워드. 그래서 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저는 내일부터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같이 하실 분이 인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다 보면은 자전거로 해도 돼요. 자전거로 해도 돼요. 자전거도 인터벌 운동. 예를 들면 60초 동안 인터벌하고 그다음에 90초 동안 그냥 설렁설렁 심호흡하면서 그 시간에 물도 좀 마시고 그죠? 다시 60초 동안 열라리 자전거 하고 또 90초 동안 그리고 자전거가 예를 들면 강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강도 높이지 마시고 이 인터벌 운동이 익숙해지면 그때 왜냐면 근육량에 따라서 바꿔야 된대요. 이 인터벌 운동을.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운동한 사람이라고 해서 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육이 다친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초 걷고, 그다음에 60초 뛰고 90초 걷고 이렇게 좀 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지금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는데 남편이 밤마다 원래 좀 이렇게 동네를 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뛰는 거는 남편하고 같이 인증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집에 실내 바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용해서 저도 인증을 해보도록 할 거고 자 저는 여기서 반가웠던 건 뭐냐면 4주에서 3주로 줄였다는 거. 3주. 여기서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이 박용우 의사가 되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3주만 해봐. 자신 있게 내가 효과를 입증해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3주를 한번 해본다면 괜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왜 저는 오늘부터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9월 25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근데 지금 날짜를 딱 달력을 봤더니 딱 3주더라고. 저도 추석 지나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되겠어.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오늘부터 하는 걸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밥을 떠줘도 안 먹으려고요. 어머니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주에서 3주, 3주고요. 이게 중요해요. 지방을 잘 쓰지 않던 몸이 지방을 잘 쓰는 몸. 아, 스위치 온이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여기 우리 책 제목에 써 있었죠. 지방 대사를 켜는. 지방을 사용하는 우리가 왜 기초 대사량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에너지를 잘 쓰는 몸이 있고 에너지를 잘 안 쓰는 몸이 있는데 에너지를 잘 쓰는 몸이어야 뚱뚱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 대사를 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아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꾸는 거. 이게 이 책의 목표구나. 이 책의 목표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내 몸에 대사를 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만약에 마른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말랐는데 인바디 측정을 했더니 체지방률은 높게 나와요. 이런 분들도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자, 여자가 나이가 40대가 지나가면 어때요? 이때부터 뭐가 나오나요? 가슴이 나오는 분 손. 난 40부터 가슴이 나오더라. 없죠. 뭐가 많이 나와요? 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서 마른 분들도 화가 많이 나와요. 마른 분들도 예외 없이 이 지방대사를 켜는 것을 훈련함으로 인해서 배를 찌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꾸자. 그게 이 책의 목표고요. 자, 23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23페이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나와요? 12시간 공복과 6시간 숙면이 나옵니다. 잠도 잘 자야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제가 하루에 4시간? 그렇게밖에 못 잔 것 같거든요. 그리고 12시간 공복? 저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 있으세요? 자, 지금부터 여기 방에 계신 분 중에 나 한번 이거 3주 지방대사 켜는 거 해보겠다. 자, 한번 화면에 손 들어볼까요? 오늘 하시든 3주 뒤에 하시든 상관없어요. 추석 지나고 하시든. 어, 대다수의 분들이 하시겠다고 손을 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12시간 공복과 6시간 숙면 밑에다 지금부터 뭘 작성하실 거냐면요. 시간을 작성하세요.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복하겠다.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을 자겠다. 이걸 여기 밑에 써보세요. 저는 다 쓰셨나요? 이거를 우리가 물론 뭐 내일부터 하실 분도 있고 추석 지나고 나서 하실 분도 있지만 내가 정해야 그죠? 내가 정해야 하는 거죠. 어, 내가 정해야 한다. 그래서 작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작성 다 하셨죠? 작성 다 하신 거 요것도 하시고. 자, 3주 프로그램의 간헐적 단식과 14시간 공복이 추가된 이유다. 요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방간, 그죠? 탄수화물 중독. 이런 것들이 뭐랑 얽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은 어려워서 난 모르겠고, 뭐가 필요하다? 12시간 공복과 6시간 이상의 숙면. 이거 이제 우리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추석 지나서 하실 분들도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고, 알람 맞춰 놓으시고, 스마트워치, 요즘에 시계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거기다 체크해 놓으시고, 나는 12시간 공복을 이때 이제부터 지키겠다.
당장 식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가 정한 날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공복과 숙면은 한번 지켜보겠다. 마음 먹으시는 겁니다. 자, 책에다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24페이지 하나 넘겨볼까요? 24페이지. 일주 후의 결과는 사람마다 차이가 컸다. 3주, 3주 이게 프로젝트인데 일주일 하고 나서 차이가 크대요. 체지방이 잘 빠져서 오는 사람도 있고 수분과 근육만 빠지고 체지방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도 있대요. 자, 여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제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디톡스를 하고 나서 체지방이 그러니까 몸무게가 안 빠졌다고 금방 토라져가지고 효과 없다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차이구나. 똑같은 기간을 하더라도 대사가 늦게 켜지는 사람이 있고 대사가 빨리 켜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그걸 체험해봐야겠죠. 일주일 됐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 오늘 일주일 차인데 이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같이 그거를 공유해 주시면 도움되겠죠.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주 후에는 빠졌던 근육량이 회복이 되면서 일주 차이는 체지방만 빠지는 사람, 수분만 빠지는 사람, 근육도 빠지는 사람 다양한데 체질에 따라 다양한데 2주 후에는 빠졌던 근육량이 회복되면서 체지방만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몇 주 동안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최소 2주를 진행을 해봐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네요. 그죠? 그때부터 피부가 변해요. 그때부터 피부도 변해요. 내 몸이 대사가 켜지는 시간이 있고요. 내 몸이 순환이 되면서 독소가 빠지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때 체지방이 빠지면서 피부가 변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디톡스 서적을 읽은 적이 있는데 내 몸의 독은요. 지방 사이에 숨어 있대요. 그래서 지방이 빠지면 독도 같이 빠져요. 그래서 D 빠지는 거, 톡스. 독이 빠지는 게 디톡스예요. 그래서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지방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디톡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페이지에서 읽으셨겠지만 원푸드 다이어트로 디톡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근육과 수분을 빼는 거지 체지방에서 독을 빼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디톡스를 원푸드 다이어트로 한 다음에 요요 현상이 급격하게 옵니다. 그래서 일반의 그 한 가지 제품으로 하는 디톡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반면 3주까지 잘 버틴 사람들은 4주에 약간의 실수를 해도 체지방이 늘어나거나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훨씬 적었다. 다이어트의 성패 여부가 어디 걸려있다? 3주. 우리가 보면은요. 운동하시는 분들, 헬스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이 맥주 안 드세요? 맥주 드세요. 이분들이 떡볶이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분들은 살이 안 쪄. 그 우리가 생각하죠. 얘는 먹은 만큼 운동을 하나 보다. 그것도 맞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3주 이상 내 몸의 대사를 지방을 움직이는 대사를 키면 그때부터는 그 지방도 분해가 빨라져서 그죠? 다이어트 효과가 살짝씩 어긋날 때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3주가 중요하다. 자, 3주. 3주. 3주는 어떻게든 내가 뭐 해봐야 된다? 꾸준히 지속을 해봐야 된다. 3주 안에는 3주 안에는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3주 안에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는 언제 해라? 자, 실수는 3주 후에. 자, 3주 안에 실수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스위치온 다이어트 탓을 하지 말고, 에이, 이거 내가 3주 했는데 안 되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3주 안에 실수를 하면 다시 처음부터 그때부터 3주. 자, 그건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3주만 철저하게 실천하면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꿀 수 있다. 너무나도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자, 25페이지. 몇 페이지죠? 자,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하지만 대청소를 한번 하고 나면 가볍게 청소를 해도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얼마 동안 대청소하셔야 돼요? 3주. 3주. 아시겠죠? 그래야 가끔 실수하고 가끔 어지러져도 가능하다. 3주 안에 꺼진 지방 대사의 스위치를 켜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별표 와방만 치세요. 자, 26페이지 한번 볼까요? 저근육력 비만 체형. 여기서 이제 오소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성의 대부분이 여기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인데도 체지방률은 정상 수치인 18%와 23%를 훨씬 넘어 30%를 초과하는 이른바 마른 비만이다. 자, 오소위가 인바디 측정에서 마른 비만 몇 프로일까요? 체지방률? 몇 프로일까요? 30%. 저기 아주머니 지금 저기 유럽에 가 계신 거 아니세요? 유럽에서 그렇게 음소거 해제까지 하면서 나한테 30%라고 말하는 그 의도는 뭐지? 비슷하게 맞춰서 더 짜증나. 31%입니다, 저. 체지방률이 31%. 정상 수치 23%를 훨씬 웃돌죠. 그죠? 그럼 제 살은 주로 어디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아랫배, 옆구리살, 팔 위쪽에 날개살.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아랫배, 옆구리살, 팔 위쪽에 날개살, 팔뚝살. 그죠? 제가 썼잖아.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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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많은 내일은 빙고. 이렇게 써놨죠,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저는 31%입니다. 3주 안에 이 31%를 한번 빼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뭐예요? 마른 비만. 저 애기 아빠도 마른 비만이에요. 저 애기 아빠 이제 이 방에다 같이 책을 읽자 넣어놓긴 했는데 안 들어왔네요. 이 사람이. 지금 입원실에 있는데. 같이 함께 마른 비만을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 운동 날짜 정하시고요. 자, 두 팀으로 나눈다고 했죠? 자, 이제 이거 쓰게 할 거예요. 1팀. 1팀은 언제부터? 내일부터. 오늘부터. 그죠? 2팀은 언제부터? 추석 바로 다음 날인 19일부터.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눌 건데, 인바디를 올리세요. 인바디. 인바디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몸무게 아니에요. 몸무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체지방률. 우리 이걸로 스위치온 해볼 거예요. 체지방률. 체지방률 제일 많이 빠진 사람, 우리 이거 독서 모임비 몰아주기 할까?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아, 싫어, 싫어? 아, 알았어, 싫대. 자, 31%. 전 31%입니다. 인바디 측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올려주셔서 인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자료가 됐을 때 더 많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죠? 자, 27페이지입니다. 저근육령 비만 체형의 여성은 적게 먹으면서 유산소 운동을 할수록 없는 근육이 더 빠진다는 점이다. 가장 안 빠진 사람을 몰아줘요? 슬프니까? 아니, 돈 받으려고 그러면 운동 안 할 거 아니야. 돈 받으려고. 돈독이 오른 나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다 받을 걸 그러면 그럼 고민을 해볼게요. 자, 저근육형 비만 체형의 여성은 적게 먹으면서 유산소 운동을 할수록 없는 근육이 더 빠진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다이어트 했단 말이에요.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한번 도전을 했을 때 적게 먹었어요. 근데 그때 헬스쌤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희쌤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랬거든요. 왜? 나는 저근육형 비만이었기 때문에 근육을 늘려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대신에 뭘 많이 먹으라고 했을까요? 고기, 단백질. 응. 보통 헬스 하시는 분이 뭘 많이 먹으라고 하면 닭고기 많이 먹으라고 하죠. 닭고기, 소고기. 많이 먹으라고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영양제를 그때 이미 섭취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틴이라고 하는 식물성 단백질을 먹었던 거죠. 그죠? 자, 저근육형 비만 체형 여기 있으시죠? 운동 안 하시고 이제 비만 나오신 분들. 적게 먹는 거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우리가 아마 여기서 이제 나중에 지중해식 식단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중해식 식단 요즘에 검색하시면 메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미리 검색하셔서 다이어트는 원래 돈 많이 들어요. 가장 많이 돈이 드는 이유가 사실은 식단이에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나 운동으로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식단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중해식 식단 검색하셔서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육이 빠질수록 지방을 잘 쓰지 않는 몸은 지방을 더 안 쓰는 몸으로 바뀐대요. 중요하죠. 그래서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쓰고 그런 몸으로 우리가 완전히 180도 바꿔야 된다. 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29페이지. 제가 갖고 온 아마 마지막 페이지일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마지막 페이지. 29페이지. 3주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최적이다.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다이어트. 우리 박용우 박사 이 의사 선생님 얘기 잘 들어야겠죠? 그죠? 잘 들읍시다. 다이어트 할 때 무엇보다 근육량을 잘 유지해야 요요가 오지 않는다. 자, 이번 3주 다이어트, 3주 스위치온 목표입니다. 근육량 늘리고, 체지방 감소하고. 근데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체지방 감소예요. 이게 1번. 근육량을 늘리는 거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스위치온 그 식단과 영양제만 드시는 게 아니라 운동을 추가하셔야 돼요.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 말고. 유산소 운동 뭐예요? 유산소 운동은 걷는 거, 뛰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숨이 이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러면 근육, 근육을, 근육을 업한 운동 뭐예요? 런지, 팔굽혀펴기, 뭐 철봉, 그죠?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이게 근육량 높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헬스장에서 하는 그 기구 운동 있잖아요. 기구 운동. 그게 근육량 높이는 운동. 그걸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근육량 높이는 거 이제 개개인적으로 나는 좀 근육량 높이는 거 해볼래요 라고 하시면 이제 그건 도전은 이제 알아서 추가적으로 하시는데 우리 3주의 스위치온 다이어트 목표 뭐다? 체지방. 체지방을 한번 빼보자.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바꿔보자. 이게 목표입니다. 아시겠나요? 음. 자, 저희가 이 달력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번이 제가 원래 9월, 10월 2달 동안 두 권의 책, 9월에는 이 스위치온을 하고 10월엔 다른 책을 원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독서 모임이 제가 지금 9월 달 날짜로 해서 10월 제가 둘째 주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까지로 제가 연장을 해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추석이 있어요.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19일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우리 어차피 추석 때 17일 날에는 맵스쿨 안 할, 저기 독서 맵스쿨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8일 교묘하게 스페인 갔다 오면은 독서 모임을 내가 전후에 할 수 있어. 그 독서 모임을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10월 8일까지 이 책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공부를 할 거니까 두 팀으로 나눠서 할 거니까 그때까지 이 책을 야금야금 읽으셔야 돼요. 이게 낭독하시는 걸로 책 내용이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요. 과제 인바디 측정. 그죠? 인바디 측정. 1팀과 2팀 나눠서 1팀은 뭐 해야 돼요? 운동 인증, 인터벌 운동, 유산소 운동 인증.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60페이지까지 읽으셔야 돼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60페이지가 2장 들어가기 직전 58페이지까지. 거기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낭독을 조금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책을 완벽하게 씹어 먹으면서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만 녹화하고요.